자, 영어 문법을 팔품사를 기본으로 개략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품사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명사입니다. 명사는 처음 배울 때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 또 나중에는 개념까지 통틀어서 문장에서 주어, 서브젝트입니다. 그리고 object,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complement, 보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S나 O나 C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명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떠올렸었을 때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이렇게 바로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자, 이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대명사입니다. 대신 대,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고 있어서 대명사입니다. 바로 쭉 먼저 품사부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명사와 대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앞에 나온 명사와 대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사입니다. 자, 명사나 대명사는 이미 형용사가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을 할 수 있지만 명사는 수식을 할 수 없다는 점 분명하게 먼저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에서 심장이죠. 제일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 부사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수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conjunction이라고 하고요. 단어나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는 영어로서 preposition, 그래서 미리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는 여러분들 꼭 명사와 같이 기억을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명구 또는 명사는 앞서 말한 것처럼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을 담당해서 전, 목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감탄사는 중요하지 않은 품사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7개의 품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올라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한 명사부터 다시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명사에서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아이디어가 중요하죠. 명사 자체가 영어 단어로 한 글자일 때는 명사입니다. 하지만 두 글자 이상일 때는 우리는 명사 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구라는 것의 정의는요, 영어에서는 phrase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정의를 하면 같은 의미를 형성하는 두 글자 이상입니다. 같은 의미를 형성하는 두 글자 이상을 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구의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 to 부정사를 배워본 적이 있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이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벌써 두 글자죠. 그래서 이 두 글자 이상이 와서 명사구라고 할 수가 있고 영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동명사라는 것을 배워보셨을 텐데요. 자, 동명사도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그래서 동명사도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명사구에 포함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명사가 있고 명사구가 있으면 명사절도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겠죠. 절이라는 것은 구와 다르게 접속사가 있고 또 다른 주어, 또 다른 동사가 오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명사절의 대표적인 접속사를 가볍게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은 이 접속사 부분, 자, 먼저 대절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시 이끄는 절은요, 여기 내용이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뭐뭐 하는 것,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if나 whether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절, 문장의 구성이 빠지지 않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hat은 확정 내용에 대해서 뒤에 오는 주어와 동사가 풀어줬다면 여기서는 미확정 내용이 오게 되기 때문에 if나 whether의 해석은요, 뭐뭐인지 아닌지 or not을 붙여줄 수도 있고요, 생략을 해줄 수도 있고, 차후에 가면 if나 whether를 또 구분 지어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WH로 시작하는 의문사절입니다. 대표적인 게 who, whom, where, what, when, 기타 등등인데 이 의문사는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들 간접 의문문으로 기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접속사를 형성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의문사에 따라서 주어가 올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동사가 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디테일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세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는 이렇게 구와 절로 해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대명사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는 여기서 간단하게 종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는 크게 인칭 대명사, 사람을 칭하거나 사물을 칭하는 대명사죠. 그리고 지시 대명사입니다. this, that 이런 것들이겠죠. 자, 제기 대명사가 있습니다. 돌아올 죄, 돌아올 귀 이렇게 해서 자, self 이게 붙는 것이 특징입니다. 복수는 selves 이렇게 붙죠.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부정 대명사 이렇게 여기서는 종류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중요한 품사죠. 형용사로 와서 이 형용사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의 대표적인 역할은요, 명사를 짧으면 앞에서 뒤에서 꾸며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명사만 꾸며주기 때문에 한정적 용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를 조금 더 도와서 보충해줘서 주격보호, 목적어를 보충해줘서 목적격 보호, 보호로서 형용사가 쓰이죠. 그래서 얘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볼 것은 앞에서 명사를 확장시킨 것처럼 형용사도 형용사 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형용사 절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구의 대표적인 문법은 또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벌써 두 글자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 주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가 형용사의 용법 중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앞서 말한 동명사와는 다릅니다. 자, 동사에다가 ing나 또는 ed를 붙여서 분사죠. 그래서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이 분사도 마찬가지로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용사 구라고 했었을 때 투부정사 분사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형용사의 성격을 이해한다면 명사를 꾸며주는 접속사를 달고 있는 또 다른 주어, 또 다른 동사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었던 관계사가 있습니다. 관계사. 그래서 관계사, 관계대명사 역할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대명사 역할, 그리고 관계부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선행사라고 배웠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부분이 접속사 역할을 해서 관계사라는 것은 사실 두 개의 품사가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또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죠. 그래서 하는 역할이 결과적으로 접속사를 연결시켜서 구조를 갖추어서 앞에 있는 선행사 대부분이 명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계사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다른 말로 형용사절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절은 관계사절 이렇게 정의하고 밑으로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영어에서 크게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로 먼저 구분을 지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자체도요, 여러분들 뒤에 구조를 같이 파악을 해 놓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구조는요, 명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향후에 더 자세히 문장 분석을 통해서, 구조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것이 중요하고, 참고로 이 동사 원형에는 여기 앞서 말한 비동사가 또 올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여러분들 형식에서 이렇게 한 번씩 배우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여러분들 이렇게 배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는 1형식부터 5형식에 해당하는 동사들로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동사 부분은 특히 일반 동사,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드는 거 꼭 100% 알고 넘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접속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는요, 연결시켜주는 품사입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는 크게 같은 것을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가 있고요. 자, 등위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and나 but, all, so 이런 것을 말하고요. 자, 상관 접속사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어야 하는 서로가 상관하는 상관 접속사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요,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해서 접속사가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속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자,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조금 다시 살펴보면 이 종속 접속사는 이 세모 부분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절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절 접속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명사절은 여러분들 먼저 살펴봤죠. 제일 앞에 명사 하면서 명사절까지 확장을 시켜서 명사절을 사실 이미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여기 말한 이 명사절 보이시죠? 이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같은 것이구나, 이것을 전체적인 맵을 보는 눈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절도 사실 설명을 했었죠. 형용사 또는 형용사구 이렇게 확장을 시켰고 형용사절까지 살펴봤었죠.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라고 했었죠. 관계사절,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그래서
형용사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놓은 걸로 한번 언급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절도 넘어가고요. 자, 부사절로 그럼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절은 부가 정보입니다. 부가 정보를 담아내는 접속사를 가지고 또 다른 주어, 또 다른 동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겠죠. 그래서 이 부가 정보가 이유에 해당하면 because, since, as, 때에 해당하면 when, while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분사를 사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사실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해서 구로 고친 것이 여러분들이 또 들어봤음직한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자, 그래서 형태를 살짝 보여주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가 이렇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앞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 구 중에 분사 구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을 드렸었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같은 부분을 자꾸 언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장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부사절이겠죠? 자, 주절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나와 있다고 할 때 이것과 이것의 정보가 같을 때 얘를 생략, 이것과 이것의 정보가 여기가 현재였을 때 여기도 현재, 여기가 과거였을 때 여기도 과거 이런 식으로 시제가 일치한다고 봤었을 때 이것을요 ing를 붙여서 접속사는 생략을 해줘도 되고 생략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자 이렇게 남죠. 그래서 이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 분사가 남는 경우는요 추후에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방금 전 말씀드린 그 비동사 뒤에 구조 있잖아요. 그 비동사 뒤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과거 분사 구문까지 왜 나오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비동사 뒤의 구조를 말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치사는요 사실은 영어에서 제2의 동사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코 전치사만 외우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고요. 이 전치사구가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명은 전명, 전목 이렇게 용어로 쓰죠. 자, 구로서 두 글자 이상이 되죠. 한 글자, 두 글자. 그래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사실 역할은 수식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어 역할. 그래서 수식어 또는 수식어구. 영어에서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건 형용사하고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명은 다시 말해서 형용사구, 부사구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문 하나를 보여주게 되면 the cat입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cat일까요? under the table이죠. on the table이 아니고 자, 테이블 아래에 있는 그 고양이가 귀엽다. 자, 결과적으로 두 글자 이상으로 뒤에 와서 구를 이루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랬을 때 이것은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 부분으로 가서 여기에다가 전명 이렇게 포함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자, 부사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도 부사구, 부사도 부사구가 있고 부사절이 있는데 자, 부사구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도 전명을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투부정사의 부사절 용법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도 부사구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부사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swims. 근데 어디서 할까요? In the river. river로 하겠습니다. 자, he swims. 사실 이런 식으로 문장은 완성이 됐죠. 그런데 어디라는
장소에 관한 부가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문장 전체에 부가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전명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전체적인 품사를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전에 배웠고 앞으로 배워보게 될 문법을요 다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전체적인 맵을 다시 한번 쭉 같이 또는 시간을 투자해서 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보면 부사구에 여러분들 가정법 들어보셨죠? 가정법도 이 부사절의 한 종류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부사절로 카테고리를 잡아놓고 이 부사절은 앞에 나온 품사, 접속사로 결국 품사 안에 모든 문법들이 정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개략적인 문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